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넓어졌잖아요. 이 환자는 악궁 확장 장치를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덧니있던 곳 발치하지 않고 펴서 가지런히 만들고 좌우 교합도 교정 전에 이렇게 안 물리던 거를 물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앞니가 뻗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사진에서 봤을 때 중앙선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굴하고 잘 맞죠. 웃을 때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이죠.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상담 오셔서 어디 갔더니 이제 발치를 하라고 한다. 발치 없이 혹시 안 되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심한 덧니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 비발치로 치료할 수 있는지 케이스와 같이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2도 교정이라는 건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후방이동이라고 해서 어금니를 뒤로 밀어주는 거죠. 그 남아있는 공간을 가지고 앞니를 편들든지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치간삭제라고 해서 치아 사이를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었을 때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 교정을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악궁 확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악궁을 좀 넓혀줘서 이들이 배열될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82도 먼저 그 뒤로 미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덧니가 있는데 발치를 안 하고 가지런히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사이의 공간이 이들이 펴져야 되는 그 공간보다 작잖아요. 억지로 핀다 그러니까 뻗치면서 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뒤로 미는 거죠. 뒤로 밀면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앞니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데 보통 교정용 미니 스크류라는 거를 좀 이용해서 뒤쪽으로 좀 당겨주게 되죠. 스크류가 심어져 있고 체인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당겨주잖아요. 이 앞니가 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죠. 이렇게 되면 앞니가 이제 뻗치지 않고 펴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이 비발치 교정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82도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치간삭제를 한번 보시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에나멜이라고 하는 껍질이 있어요. 그 에나멜 내에서 한 0.5mm 정도 이내로 치아 사이를 살짝 다듬어주는 치료거든요. 살짝 다듬어주면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공간으로 앞니를 펴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과연 안전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82도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옆으로 좀 넓혀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넓혀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치조골 확장.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약간 옆으로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가 배열된 그 악궁이 옆으로 살짝 넓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치아들이 심어져 있는 요 모양 악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넓어졌잖아요. 이 환자는 악궁 확장 장치를 쓴 게 아니에요. 와이어만 이용해서 악궁을 발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치아들이 조금 넓게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82도 두 번째는 뭐냐면 상악골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턱뼈는 좌우 두 개가 이제 붙어있는 형태인데 두 개를 나눠서 옆으로 벌려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잇몸뼈 자체를 약간 발육시켜준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 방법은 위턱뼈 자체를 옆으로 넓혀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조금 더 양이 많고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턱뼈가 아래턱뼈에 비해서 뼈 자체가 좁은 거예요. 그런 경우 사실 이런 악궁 확장을 좀 이용하고 그만큼 공간 확보가 좀 되잖아요. 비발치 교정하면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2도 앞니가 삐뚤고 비대칭이 있고 발치는 안 하고 교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 오신 거예요. 중앙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 볼 수 있죠. 위에는 여기고 아래는 여기니까 틀어진 게 보이고요. 씹는 면 사진에서 보면은 측절치하고 송곳니가 상하게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중앙선이 이렇게 쏠린 거죠. 쏠리니까 윗니가 이렇게 틀어져 보이는 거고, 특이한 거는 첫 번째 작은 어금니가 90도가 돌아서 일로 나와야 되는데 돌아 있는 거죠. 이 세로 길이가 보통 더 기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비발치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윗니가 이렇게 공간이 없는데 이거를 필라니까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금니를 뒤로 가고 앞니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치아들이 이 뒤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펴질 만큼 공간만큼 지금 같은 치아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발치 안 하고 이걸 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앞니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어떻게? 또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 치아 이동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 케이스는 이제 비발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선도 틀어져 있는 게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거고요. 치료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90도 돌아있는 치아를 먼저 돌리죠. 양쪽으로 이제 힘을 줘가지고 돌려서 공간 확보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 스크류가 뒤쪽에 심어져 있고 체인으로 뒤로 당기고 있죠. 스프링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스프링으로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여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넓혀주는데, 그냥 넓히면 어떻게 돼? 앞니가 앞으로 뻗치잖아요. 이쪽은 뒤로 당겨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을 보시면 공간이 만들어졌고 어금니를 여기 미니 스크류 심어가지고 뒤쪽으로 또 당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도 맞아진 상태죠.
겹쳐있던 두 개의 측절체하고 송곳니가 이제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시면 이제 교합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교정 후의 사진입니다. 덧니있던 곳 발치하지 않고 펴서 가지런히 만들고 좌우 교합도 교정처럼 이렇게 안 물리던 거를 물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겹쳐있던 앞니가 잘 펴져서 배열이 잘 된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공도 좀 바르게 됐죠. 좁아있던 것도 이렇게 좀 넓게 배열이 되면서 비발치로 이들이 펴지는데 하나의 몫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발치 교정을 할 때는 앞니가 뻗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정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뻗치지 않았죠. 입도 나오지 않고 뻗치지 않고 배열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사진에서 봤을 때 중앙선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굴하고 잘 맞죠. 웃을 때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이죠. 치열의 비대칭만 교정으로 잡아도 훨씬 더 대칭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랑니를 이 친구는 안 뽑았거든요. 뿌리가 아직 다 발육이 안 된 상태고 좀 작은 상태고 해서 있는 상태로 그냥 밀었어. 나이가 좀 어린 경우는 사랑니 발치 안 하고도 그냥 뒤로 밀어서 비발치 교정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좀 많을수록 뒤로 밀어야 될 양이 많을수록 사랑니 발치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 게 언제 가능하느냐, 하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위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뒤쪽에 잇몸이 많이 그렇게 없잖아요. 이 어금니를 뒤로 미는 게 그렇게 방해를 많이 안 받는데 이 밑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어금니가 잇몸에 바짝 닿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금니를 뒤로 밀면 잇몸에 많이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뒤로 많이 밀긴 어렵죠. 비발치 교정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사항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82도 그래서 오늘은 심한 덧니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이제 비발치로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언급드린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주고 적당한 테크닉들을 잘 사용한다면 덧니가 좀 많이 있어도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케이스를 다 비발치로 할 수는 없겠죠. 생물학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발치냐 비발치냐는 이제 본인이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의 치아 상태라든지 뼈나 잇몸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건강한 치아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발치든 비발치든 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